heard she left you for another guy. Now your mind is racing all the time. You can't believe it, what you done. Now all your future plans are gone. You thought you was the one. When troubles seem like they will never end. 여기를 매립하려고 했어요. 근데 너무나 넓어서 감히 시도하다가 포기를 한 상태였고 그러면서 계속 그냥 버려진 땅. 그런데 크게 우포늪이 전환점이 된 게 1994년도에 페놀 사건이라고 그 전부터 환경단체가 활동했지만 본격적으로 활동한 게 그때부터예요. 이제 낙동강을 살리자, 낙동강 지천이 우포늪, 그러면서 우포늪을 발견하게 됐고 많은 환경단체 분들이 그때 우포를 이거는 이런 천혜의 습지가 있구나, 이걸 알려야겠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우포늪에 대한 홍보, 여기를 습지 보호구역이나 람사르 습지로 지정해야 된다는 활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94년에 페놀 사건 이후로 우포가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고 1998년에 람사르 습지로 등록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2호예요. 사실은 환경부에서는 1호로 여기를 지정하려고 했는데 이 동네 분들은 습지 보호구역 아니면 람사르 습지 지정된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아? 보호라는 명목 아래 개발이라는 활동이 전혀 안 된다고 다들 생각하신 거예요. 사실 그건 맞아요. 그렇게 보호를 한다는 것은 일체의 개발 활동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다 그래서 97년도에 사실은 우리가 람사르 협약에 가입하면서 1호로 하려고 했던 게 무산이 됐어요. 근데 이제 거기를 시발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2호로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98년도에 람사르 습지로 우포늪이 등록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고 또 활동이 있었지만 그때는 계속 싸우는 단계였습니다. 주민하고. 2008년에 람사르는 알죠? 람사르 습지 보호를 하는 국제 협약인데 람사르 총회가 3년에 한 번씩 열려요. 근데 2008년에 창원에서 우리나라에서 람사르 총회가 열립니다. 이게 10회였었던 것 같아요, 아마 기억에. 그러면서 또 한 번의 그 우포에 대한 전환점이 생겨요. 우포에 우포늪 생태관도 생기고 우포늪에 오기 위한 길들도 좀 마련되고 그게 이제 두 번째 전환점으로 해서 보전과 현명한 이용이라는 큰 주제 아래서 뭔가가 계속 변화되고 있어요. 지금도 변화하는 과정이고요. 사실 우포라는 곳을 담당하는 곳은 제일 큰 거는 이제 정부기관 환경부 산하기관 낙동강 유역환경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창녕군, 그 다음에 우포늪이 문화재청에도 소속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포를 관장하는 기관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또 문제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시기가 지나고 나서 문제점이 발생한 거예요. 뭐냐면
습지라는 곳은 물이 들어갔다가 나갔다 이런 물 빠짐이 자유로워야 되는데 최근에는 물이 항상 고여 있어요. 물이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밑에서부터 좀 썩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물 빠지고 나면 사람들이 다 들어가고 가서 막 이렇게 밟으면서 막 뒤집어주면 안에 공기가 산소가 밑에까지 다 들어가서 땅이 정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땅 밑으로 산소가 하나도 못 들어가니까 약간 시궁창 냄새가 나긴 합니다. 그런 문제들.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손을 못 대는 이유가 그렇게 인간이 개입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으니까 좀 조심스러워요. 하나의 또 예로 우포는 몇 개의 늪으로 이루어져 있다? 5개 습지라고 하는데 그 중에 사지포라는 습지가 있어요. 사지포는 이제 모래 사자를 써서 이제 모래벌이라고도 해요. 근데 예전에는 거기는 그냥 습지였어요, 진짜. 근데 지금은 거기는 연밭이 됐어요. 연밭. 왜냐하면 연씨가 날라와서 거기서 정착을 했는데 그게 다 퍼져버린 거예요. 근데 연이 어떤 게 문제냐면 너무 번식력이 좋아서 다른 식물들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 다양성을 망치면서 자기가 온 전체를 잠식해버리는 거예요. 낙동강유역지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좀 어린이 필 때 들어가서 제거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개입을 했죠. 근데 정말 이렇게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런데 못 막았어요. 지금은 아예 포기. 근데 조금 지금 염려스러운 것은 그 연의 씨앗이 우포 안으로도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으니까 개입하는 거 아주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되게 소극적으로 자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돌이킬 수 없는 단계기는 해. 사실 젊은 친구들한테 좀 미안하긴 하지만 왜냐하면 우리 세대에서 막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우포를 바라볼 때도 그런 관점에서 봤으면 좋겠어요. 우포를 작은 것으로 보지만 좀 더 나아가서 좀 지구적인 문제로 우포를 좀 바라보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알아야 될 것은 그러면 환경을 생각하는 국제 기구들, 국제 협약들이 뭐가 있는지를 좀 조사해 보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습지는 람사르 협약이지만 습지뿐만 아니라 아까 방금 얘기했던 생물 다양성, 기후 협약이라든지 이런 게 아주 많거든요. 뭐 지구적으로 어떤 노력을 같이 하고 있는지. 근데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이유는 뭘까, 얘들아? 왜 안 될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물의 흐름을 막아놨다는 거예요. 4대강 사업을 통해서 물의 흐름을 막아놨고 4대강 없을 때는 사실은 들어갔다가 빠져갔다가 되게 자유로웠어요. 근데 지금 그게 안 되는 게 지금 큰 문제고 낙동강 환경유역청이 이제 환경의 부분에서 자연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아주 정말 소극적이에요. 개입을 되도록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개입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모르니까 자연이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게 말씀하신 대로 정책이 돼서 이제 습지보호구역 안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는 들어갈 수 있다라는 조항을 만들던가 이런 문제까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다들 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긴 해요.